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새날희망연대 제15차 정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새날희망연대 115차 정기 포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장기수 선생님, 안학섭 선생님께서 발제를 하시는데 안학섭 선생님을 우리 이정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학섭 선생님은 지금 현재 민통선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게스트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과의 소통이 상당히 잘 되어야 하는데 난청이 있으시고 해서 제가 그 선생님 말귀를 제일 잘 알아듣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살아오신 그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1930년도 강화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하전면 부근이라는 마을에서 음력 3월 15일 날 지금 현재 94세의 나이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하전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중농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밥은 충분히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평소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에는 상당히 학교 가기가 힘든데 그 개성 공립고등중학교까지 유학을 가셨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개성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는 6년째니까 지금의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그 학교를 넣으면 학교 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있었죠. 상당히 높은 학년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민청 소속 활동을 했습니다. 청년회 활동을 하시면서 중앙당 516군 부대에 가셨다가 들어가셔서 남쪽으로 급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2년 10월 8일 날 군사분계선을 넘었고요. 52년 4월 달에 강원도에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53년도에 재판을 받았고요. 재판을 받았을 때 마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만약 전쟁 중이었다라면은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이 강화도였기 때문에 강화도에 집 찾아간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덕분에 사형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신 기간은 감옥살이를 하신 기간은 42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생존해 있는 최장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해 있는 최장기수를 보유한 민족입니다. 이같이 오랫동안 제국주의에 투쟁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은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가 북으로 북송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계셨습니다만은 현재는 그 여러분들께서 북쪽으로 가셔서 다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는 안학섭 선생님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세계사적 역사가 될 것입니다. 대전 감옥에서 추록을 하셨고요. 이채원 여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감옥에 추록 후에 이제 결혼하셨고 현재는 평화협정운동본부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거리투쟁을 열심히 펼치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려면 워낙 살아오신 생애가 길고 또 감옥투쟁한 것이 워낙 길어가지고 정리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문 자료를 만들어서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묻겠습니다. 선생님, 살아오시는 동안에 소속이 몇 군데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에 소속하고
지금 현재 소속된 그 고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신체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 이제 잡혀가지고 고문에 의해서 이가 부러져가지고 20대 후반에 완전히 이빨이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틀리기 때문에 발음이라든가 말하는 것 같은 것이 상당히 어색하고 어둔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전 거를 40년이 넘죠. 지금부터 한 70년 전 거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너무 방대하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좀 잊어버린 것도 있고 이런 점도 있으니까 들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데 소개하시는데 42년도에 나와가지고 52년도에 나와서 53년도 4월달에 체포됐습니다. 아까 좀 그 차고가 소개하시는데 차고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해드리고요. 사실 그 오늘 주제가 왜 겨냥을 거부했는가, 불응했는가, 그 주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그랬는데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절실히 인정하거든요.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이고 사람은 동물의 하나이지만 고등동물로서 가장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래 사람에는 다른 동물은 정치라는 게 없습니다. 통찰이고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죠. 그런데 사람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에 의해서 대화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 생명은 지금 숨 쉬는데 육체를 끌고 다니는 것이 생물학적 생명이고 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흔히 말쟁이들 뭐 정치하고 경제하고 분리한다.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한다. 순 거짓말입니다. 정치가 뭔데 정치에서 떠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소속하고 남조선 전선에 올 때의 말씀을 아까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생명 중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치적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 생물학적 생명을 걸고 사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겨냥을 거부한 기본 원인이 기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강화군 하점면 부근이가 제 출생지인데 제 주위에는 제 어릴 때 외국 유학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주위에 영향도 받았고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 오늘까지 이런 만난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 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 제가 11살까지도 그때 이제 일본말로 이제 고고조요라고 해가지고 조선말로 쓰면은 카드를 뺏겨가지고 외부 출입
그 여행도 못하고 출입을 잘 못해요. 관공서는 못 다니고. 그때 그런 하에서 제가 그때 이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조선어 독본이 있었어요. 조선어 독본이 그 후서부터 이제 없어졌는데 그 후에 이제 그때도 이제 원 독본은 일본 말이고 조선 말은 조선어라고 그랬지 조선 독본이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 질문이 네.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소속하고 있는 소속이 어디냐고 질문 들어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답변. 예,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질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대로. 그 제가 여기 나올 때 소속은 중앙당 연락부 5.16 부대 소속이고요. 소속으로 강원 도당에 그 파견돼서 나오다가 52년도 10월 8일 날 전설 넘어서 53년도 4월 달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속이 여기 나올 때는 이제 중앙당 연락부 5.16 부대 소속이고 현재는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 고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 남조선 전선으로 오셨을 때 그때 53년 4월 3일 날 체포되셨다고 하는데 그때 많은 동지들을 잃었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네. 상황 체포될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나올 때는 이제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루트가 길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앙 루트로 나오다가 그 매복에 걸리니까 이제 바꿔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 나오다가 첫 매복에 죽고 또 그냥 밤에 매복에 걸려서 우리 대원이 희생됐고 또 거기서 이제 분단되기도 하고 찾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 내려오다가 또 중간에 자꾸 그 매복에 걸리고 오는데 그 이상한 것은 전혀 이상치 않은 곳에서 매복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들으니까 그 이승엽 사건 때 이제 내리보내고 어디로 간다. 그걸 이제 전부 여기 연락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조직 내에 간첩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오다가 거의 죽고 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분단됐고, 하나는 이제 그 투항을 했는데 투항한 것은 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내 대원이 오면서 참 너무 고생했어요. 뭐 거의 굶다시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야맹증에 걸려가지고 밤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붙들어야 하는데 전투도 해야지 붙들어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잡히기 며칠 전에 그 놈들한테 습격을 받아가지고 한쪽으로 뛰니까 그리 집중하는 거예요. 공격 그리 집중을 하기 때문에 분단시키기 위해서 비상선을 4비상선까지 정하면서 정해놓고 그리 오라고 한 것이 그것이 내가 실드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나가지고 밤이 어두우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자살했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우리 나올 때 정치부 부대장은 부상을 당했는데 아주 묘하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투에다가 이제 놔두고 다른 데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다른 데로 그분은 그 구빨지인데 그 전부터 발산한 분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그 체포될 당시에는 강원도당에 연락을 하고 거기서 활동하려고 넘어오다가 체포되셨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장소가 강원도 어디였습니까?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이라는 데인데 삼척하고 임계면, 강릉에서 임계면을 지나서 90도를 꺾어서 이제 삼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척으로 가는 그 고개 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이런 동지들이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거기는 그 전에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야맹증 걸린 그 동지는 그 며칠 전에 분단냈고 나 혼자였습니다. 예, 예. 당시 이제 그 싸움을 우리는 그 남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선생님은 그때 총을 들고 내려오면서 분명히 누구와 싸운다는 그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쪽에 우리 동족들과 싸우려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외세와 싸우려고 한 거였어요. 이제 말씀드리겠네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조선과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네. 동족 전쟁이 아니라 놈들은 그걸 부추긴 거고 놈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미국과 싸운 겁니다. 국제 전쟁이었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자료가 자꾸 나오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무기징역을 아주 받게 됐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총을 들고 넘어왔다면은 사형을 받기에 충분했는데 사형을 받지 않고 무기징역을 받게 된 동기나 뭐 이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제네바 포로 규정에 포로의 규정을 교전 당사자는 물론 기관원 및 지방의 조직적 항거자를 포로를 취급하게 되어 있지 간첩이나 모두 이적이다 해서 체포하고 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포로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엄연히 인민군 정복을 하고 내 대원들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포로를 규정해서 북으로 보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방경비법이라는 거 임시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방경비법은 있지도 않은 그 56년도가 이제 뭐 보안법으로 전부 합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그거에다가 이제 무리하게 적용해서 나를 이제 이적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적은 제 이름 자꾸 이적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국방경비법에 군법에는 32조 33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2조는 이적행위고 33조는 이제 간첩행위죠. 간첩행위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죽이지 않다 전쟁이 끝나니까 그런데 그 중령이가 그 사람이 이제 한도령이라는 사람이 그 군 검인데 학생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 동정을 갖더라고요. 학생이라는 말. 네, 학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다니던 학교에 그 고급반 체육 선생이 계셨는데 그분을 묻더라고요. 그러나 뭐 좀 영향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내가 사형을 모면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당시에 돈을 많이 쓰면은 뭐 감옥도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감형도 되고 막 이랬다는데 선생님 돈 쓰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거 참 제가 그 검사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연결해줘. 검사가 직접 연결해줬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그때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57년도까지도 거기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시외복권지 되겠죠. 그래서 힘있는 칼라치는 그걸로 그만이 했어요. 그런 지역인데 더구나 내 부모님들 나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53년도 12월인가 53년도 12월인가 이때 그게
소형 오지 않은 친구 동생이 강화 중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군대 들어가가지고 중위 계급을 하고 학도병으로도 중위 계급을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갔더라고요. 집에 가서 집에 이제 부탁해가지고 기관에서 집에 가니까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집에 찾아갔대요. 찾아가니까 내 얘기를 하니까 가보자고 해가지고 걔가 어머니 모시고 와서 변호사가 검사가 재판이 끝난 지 불과 일주일 된가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다가 검사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조금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더 와라. 돈을 써라. 네, 그렇죠. 나한테서 넘어갔지만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흘려라.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다고 이제 어머님도 그러고 그 동생도 그러고 형님 기형 죽지 않았으니 살아야지 않겠냐 그러길래 거기는 집이 뭐 농촌에서 뭐 그 돈 값이 나갑니까? 근데 나 하나 살자고 가족 전체를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머니가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넌 살아야지 그런 걸 나 혼자 죽겠습니다. 나 혼자 죽겠습니다. 이혼은 마시고 난 여기서 죽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도 검사가 돼줬는데 변호사도 반대하고 그래 재심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선생님 12년 6개월이라는 그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징역 살이를 하셨는데 선생님 평소 때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들은 전향을 강요받았는데 전향을 하고 나가는 동지들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불려 나가서 그때마다 고문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렇죠.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이건 이제 한참 지난 그 전향이 57년서부터 이제 전향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는 57년이고 56년서부터 이제 전향 공작이 시작됐고 57년도에부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갖다 고문하고 그냥 노골적으로 전향해야 하고 또 때리는 갖다 뭐 물고문하고 이 총규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건 규정에 30분 이상 수정을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총수정이 8월 이 뒤로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요. 어떤 때는 옷 입을 때도 그냥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는데 이렇게 이걸 하고 뒤로 이걸 강제 갖다 묶는 겁니다. 밑에 무릎 받치고 여기 올라타서 우두두둑 해서 갔다가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제 하는 그런 고문 등등이 이제 그것보다 이제 갔다가 주로 이제 물고문하고 때리고 뭐 저는 지금 여기 발톱도 다 왼쪽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그 겨울에 그 관복 한 벌 입혀가지고 내의도 안 주고 문 다 띄워놓고 바닥에 물 뿌려서 완전히 얼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데다 갖다 놓고 묶어 놓고도 요놈들이 요 몽둥이 가지고 발가락을 톡톡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 고문은 뭐 다반사고 제가 그 전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그 50년대 후반 아니 60년대 70년대 들어온 사람들 말 들으면 참 고생들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도움도 안 돼요. 저는 그 처음에 잡혀가지고 대구 육군용소에 들어갔는데 지하 사과창고에 갖다 놓고 때렸는데 아침 점심으로 그 헌병들이 몽댕이 제일 끌고 들어오면서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피 안 나는 날이 있으면은 조상이 돌봤다고 하는 그런 진역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천양 공작 할 때 또 미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유를 예. 하고 했다 그러던데요. 그 말씀도 말씀이죠. 안 그래 해요. 제가 그 사실 저 체격이 좋았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얼굴은 뭐 그 잘생겼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고 꼬리도 좋고. 체격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해방 후에 반미 운동을 하고 학교도 사실 개성중학교 다녔다고 했는데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수배당해서 쫓겨다니고 그러느라고 그러면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학교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어떻게 또 그런 학교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좀 자익 세력이 있었죠. 그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는 이제 더 놈들도 근데 서북 청년 계열인데 학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에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나온 애들을 학교에다가 이제 박아놓고 학교 와해 공작을 하는 거죠. 학년이라고. 그 놈들한테 또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체력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몰래 운동을 하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놈들이 그 학년에서 내가 집에 생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여학생을 간첩으로 보낸 거예요. 나 정보를 달라고. 파고들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낮엔 못하고 12시 넘으면 몰래 나가서 내 개인 기술을 연마하고 이렇게 했기에 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형부서에 들어가니까 육군형부서에 들어가니까 헌병 3놈이 와서 한 놈은 밖에 서 있고 2놈이 들어와서 때리더라고요. 맞다 보니까 에이까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죽는 건데 그리고 또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던 저는. 그래서 헌병 2놈 때리니까 밖에 놈도 들어와서 3놈이 때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대구에서는 도초 쓰는 놈이 이발하러 나가다가 이제 시비가 돼가지고 붙고 그렇게 진역을 사는 바람에 좀 험한 진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순서대로 얘기를 두루두루 뛰지고 그래가지고 56년도에 이제 전향이 시작됐고 그때 이제 처음엔 전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전향 안 하는 이유를 쓰라고 그러고 난 일체 그거 안 했습니다. 쓸 필요도 아니 내 머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때문에 남길 필요가 있냐 가지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아까 그 미녀 공작 그거 질문했거든요. 네, 미녀 네. 그거 말씀하세요. 네. 딴 거 자꾸 하면 이야기 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요. 네. 딴 데로 셉니다. 그래.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내가 뭐 헌병도 때려주고 뭐 간수도 얻어맞다 보면 화가 나면 간수도 그냥 쳐버리고 내가 그래서 운동을 한 거고 그래서 기술을 배운 건데 이건 죽을 거 그러고서 쳐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향 공작반이라는 거 있어요. 전향 공작반은 이제 심리학 그다음에 이제 경찰 나부랭이 뭐 교육계통, 종교계통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내가 워낙 물리적으로 하면 물리적으로 이제 반항하고 이론적으로 하면 이론적으로 내가 반항하고 그러니까 이건 손댈 수 없는 거. 그런데 직접 얘기하다가 난 도저히 손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자 그 교회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주위들이 손 대면 나도 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그 불러내서 나가니까 내가 조그만 방인데 간수가 있고 들어가니까 그 뭐 지금 생각해도 또 여자가 참 곱게 생겼더라고요. 젊은 여인데. 그런데 음식도 내가 우리도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처음 보는 음식 해다 놓고 입에다 넣어주고 그냥 탁 쳐버리고 그러니까 뭐 무릎부터 난 처음 당하는 거예요. 무릎 이렇게 만지고 아유 고생하다 그러면서 무릎 만지고 처처리 허벅지로 올라오더라 그냥 탁 쳐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그런데 거기 간수가 처음엔 들어오더니 그냥 인사만 시켜놓고 간수 나가버려요.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미인계도 당했고 한 번은 나 담당한 교회사가 여자인데 교회사가 집에 한번 귀를 가잖아요. 이건 법무부 장관 결재까지 나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해놨다 그러면서 자기 과부라고 딸이 하나 있는데 뭐 간호사라고 그리고 그 자기 가정일 다 얘기하면서 가자고 꼬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가만 안 돼도 실제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걸 공작하는 건데 내가 거기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지들 간에 뭐라는 거는 여지까지 살았는데 그만 배짱도 없냐고. 이제 마지막이 됐는지 가서 부모님도 얼굴이라도 보고 와라. 배짱 있으면 가라. 어떤 놈이 그리고 어떤 동지는 아까우니까 나더라. 그거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여자가 그냥 부부처럼 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날 꼬시더라고요. 둘이 팔짱 끼고 가면 된다고 그런 회유도 당하고.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좀 시청자들께 좀 설명을 보태기 위해서 더 쉽게 보태기 위해서 하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감옥의 여자 간수가 네. 선생님께 해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하고 결혼해서 살자. 그런데 그건 이제 간수가 아니고, 예. 그건 교회사입니까? 교회사인데, 예. 교회장급 되는 거죠. 교무과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교무과 전담반에 한 사람이에요. 예. 전형시키는 전담반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희생해서까지 전향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날 떠보는 거지. 예. 자기 뭐 희생하겠어요. 내가 실제로 더 넘어갈 사람입니다. 뭐 선생님 잘생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내가 거부하니까 사정사정에 자기 이제 과부고 딸 하나 있는데 자기 생명줄이다. 법무부 장관 결재까지 났는데 내가 거부하면 자기가 허위보고한 걸로 돼가지고 자기 뭐가 달라진다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냥 사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동지들이 배책 있으면 가라고. 그래가지고 22년인가 8월 달에 고향에도 갔었습니다. 갔는데 제가 여기서 미리 얘기하는데 그 고문, 물고문 이런 총수정 모든 고문 까무러치고 오줌을 싸면서도 오줌을 싸고 빼보니까 오줌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전향을 안 했는데 놈들한테 거부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에 갔는데 뭐 동네 사람들도 오고 많이 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휴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목살이 하다가 기후 형태들이 까목살을 하다가 잠깐 바깥에 외출을 시켜준 겁니다. 그걸 기휴라고 그럽니다. 네.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갔었는데 동생들이 온다고 하니까 동생들
뭐 저원들 붙들고 그냥 온 통곡이 그냥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오빠 그냥 가면 우리 죽어 하고 차라리 우리 죽이고 가 할 때 그때가 힘들더라고요. 내 그 모든 고문 다 이겼는데 제일 힘드는 거 참 근데 동생들은 나 때문에 나를 구실로 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막내 동생은 그때 학년인데 아닌데 7살 때 그 자기 원인이 따라서 학교 가다가 빨개라고 해서 다리에서 떨어 밀어가지고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아이들이 빨갱이 동생이라 이래가지고 밀어버려가 다리 밑에 떨어져가 척추가 부러졌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뭐 9개월인가 10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그래서 그런 동생들이 붙들고 다음 질문하시죠. 그 말씀을 다 하시려면 뭐 피눈물이 쏟아지죠. 예, 그래서 우리도 같이 울먹길어집니다. 그런데 뭐 여자 간수가 가지고 해유를 하고 심지어는 술집에 있는 뭐 기생들 데리다가 또 감방에 넣어가 해유를 하고 안 되니까 이제 가족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해유를 하라는 아주 그 비열한 그 공작들을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큰 해유 공작이 들어갔던 것은 가족들을 가지고 해유할 때가 제일 이제 고통스러웠다고 이제 이 말씀을 전에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말씀하시면 항상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동생은 지금도 그때 그 다리에서 그 친구들이 밀어버려 빨갱이 동생이라 가지고 밀어버려 가지고 척추를 다쳐가지고 지금 허리를 못 쓰고 할머니로 지금 늙어가고 계시는 자식도 놓지 못하고 했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 강인하신 분이라 가지고 잘 울지를 않으신다고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도 처음 내 일이 아닌데 학생 출신인데 그 어린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전주에 있을 때 목포에서 거기 이감으로 왔는데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애를 얻고 일찍 오라고 그래 아침 일찍 오게 한 거예요. 겨울에. 그 애를 얻고 와서 저녁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저녁 점검 끝날 무렵에 이 사람 면회를 시킨 거예요. 면회를 시키면서 애 손을 만져보고 애를 받아주는 거예요. 애 손이 꽁꽁 얼었어요. 그러니까 애 비로소 너 때문에 이 애기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냐. 애 비로소 책임도 없냐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내 기억은 한 1회인가 8회 동안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다 결국 울면서 전향을. 네, 나도 인간입니다. 울면서 나가더라고. 그렇게 야비하고 잔인하고 참 인간의 도를 벗어난 거죠. 근데 선생님 그 만약 선생님이 빨리 전향을 하셨더라면은 뭐 깡살이를 42년 6개월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다른 동지들이 전향을 하고 나가는 많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전향해 나갈 때 전향해서 나도 전향해서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그건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살다 죽겠다고 일생을 나왔는데 사람으로서 그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그러면은 그 전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민족적인 큰 신념이 있었을 텐데 그 신념을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건 첫째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마감해야겠다 하는 것이 첫째였고요. 그리고 제가 북에서 여기서 나올 때는 미국 놈들을 저 사실 거기서 김대에 가게 돼 있었어요. 김성대가 가게 돼 있는 것을 내일 전쟁이 내일 끝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누군가 다치거나 죽는데 나라고 해서 인민들이 지금 쌀밥 먹고 후방에 앉아서 공부할 그런 마음이 없다. 내가 그렇다면 여기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비원해서 여기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놈들이 구식을 뭔가 그래도 내다 때리려면 구식을 잡아야 하니까 북에서 고향이 북인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제 놈들한테 그 어떤 이유든 구실은 간에 전향을 하면 전향서를 쓰면 나 전향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전향서를 쓰면 그때마다 이제 거의 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겠고 아무개는 고향이 북이고 북에 부모 형제가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전향 북이 나쁘다고 전향서를 쓰는데 공단주의 멸망하는데 이 새끼는 여기서 나왔고 여기 부모 형제 있고 배경이 있고 여기서 학교 다녔고 그런 놈이 전향서 안 써서 고집 부린다고 갖다가 때려요. 그래서 솔직한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에서 그 고향이 북이고 북에서 어떤 직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전향서 써서 내가 맞은 거에 대한 자기는 본의 아니게 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나는 당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합니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아무 어떤 변명도 그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런 그걸 뭘로 보상받아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게 난 당했잖아요. 그럼 선생님 또 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출소해가지고 결혼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셨으면 그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않게 된 무슨 배경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그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 처가 사실 단발 볼 때서부터 처 가정은 저 이시 왕조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그 좋은 동지를 만나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내가 결혼하자고 한 게 아니고 처가 한 3년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하루는 저녁에 우리 동지도 북에 간다 하고 있을 때 밤에 저녁에 전화해요. 결혼하자고. 그냥 농인 줄 알았어요. 그래 에이 그런 농 쓸데없는 농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일 어디로 놀러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저기 예수전당 그 뒤 산에 내 거기 갈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리고 왔더라고요.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런 농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농이 아니라고 자기 진담이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 나올 때 당과 약속하고 목숨 바치고 미제 축출할 때까지 목숨 바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내가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하고 얘기하다가 지금이라도 미제 축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난 너 돌아도 안 보고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결혼하자고 해놓으라고. 그러면서 결혼식 하다가 나도 그런 명령을 받고 나가게 되면 임무로 나가게 되면 내가 떠보내겠다고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내가 여기 떨어진 목적은 미제 축출 운동에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해서 이게 떨어졌는데 우리 지금 아기를 가지면 아기는 그건 이 사회, 식민지 사회에서 노예 하나 보태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애기 낳지 말자고. 그러니까 처가 동의하더라고요.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때 마치 이제 내 처가 자궁 육종 수술을 했어요. 육종 수술을 하고
그 난관을 동여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의사가 그걸 풀른다고 그 수술하고 6개월인가 5개월 얼마에 이제 흐른다고 그러는 걸 저한테다가 풀지 말고 애기 낳지 말자 그러니까 동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자식을 낳지 않는 이유는 남쪽에서 자식 낳아봐야 종밖에 안 되고 노예밖에 안 되니까 키우기도 힘들고 네, 노예 하나 키워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식은 낳지 말자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걸로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비진양 장기수로서 북송 그 할 때 영순인데 왜 가지 않았습니까? 가시면 좋은 대접받고 편히 여생을 보낼 수가 있는데 왜 남쪽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여기에 나올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김대 가게도 있는데 전쟁 끝날 때까지 죽지 않으면 그때 가겠다고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 놈을 여기 놔도 미국 놈 몰아내자고 나와가지고 빈손으로 징역만 살다가 빈손으로 무슨 책임으로 갑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은 알아요. 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 모여서 둘이 되고 둘이 모여서 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라도 하나 채우자. 그리고 미국 나가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를 해도 여기서 해야지 북에 가서 누구더라 해요. 그렇다면 여기 내가 나온 목적과는 다르잖아요. 임무도 수행을 못했는데 미국은 그대로 놔두고 나만 편하겠다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안 갔고요.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 동네 간 동지들이 고향 여긴 사람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북인 사람들도 이것도 징역 산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 나하고 다 얘기 일일이 다 해봤는데 의견들이 똑같아요. 너무 오래 공화국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공화국의 새로운 그 소식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정세가 이렇게 발전하면 늦어도 3년 내에 자유왕래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이 기회에 가서 새로운 공부도 하고 새로운 거 보기도 하고 그리고서 나와야 자기도 거기 맞춰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갔다 오겠다고 갔지. 그 놈들이 자기 피해서 간 사람들, 그 노인들 완전히 그 혼자 걷지 못하고 부축해 다니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린 늙어서 여기서 오히려 짐이나 되니까 북으로 가겠다 하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돌아가신 그 최고 어른께서 남조선에서 일생을 감옥에서 고생하는 애국자들 모셔다가 꽃방석에 편히 쉬시게 꽃방석에 앉혀드리라고 그 유지였습니다. 그 원문은 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교환 여기서 동지들이 올라갈 때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옥중에서 오랫동안 일생을 고생하신 애국자들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나마 좀 편히 쉬시게 하라 한 것이 주석님의 유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 사람들도 여기 피해서 간 게 아니라 가서 새로운 그 공기를 마시고 오겠다고 간 겁니다. 거의가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삶 자체를 통틀어 보면요, 선생님은 좋은 쪽으로 항상 안 가고 항상 나쁜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쁜 쪽이라기보다는 불리한 쪽, 힘든 쪽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일성 대학에 학교 가라고 하셨는데 그걸 포기하고 전쟁터로 나온 것도 아주 그 불리한 선택을 했고요. 또 나가지고 잡혔을 때도 얼마든지 전향을 해버렸으면은 징역 그래도 10년이나 뭐 많이 살아봐야 20년이나 살면 나왔을 텐데
그것도 전향을 안 해가지고 징역 42년 6개월을 사셨고요. 또 나가지고 뭐 결혼도 하면 자식도 좀 넣고 알콩달콩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자식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생을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후회하지 않고 제 이념에 의해서, 이념에 따라서 제가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귀국투 소환당해가지고 개성에 나왔을 때 개풍 군인민위원회 사회보장과 이제 가서 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지 내가 이제 과장 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월급 주는 거 보면 차이가 나니까 난 과장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제 사회보장과 개풍 군인민위원회 사회보장과 과장 대우를 받고 있었고, 여기 그 나올 때 나왔어도 나는 그 아니 뭐 다른 것까지는 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제 난 가면은 다른 동지들도 그랬지만은 편히 살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서 안 간 거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일생 나온 것은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어떻게 사람을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 사람으로서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의 안일이나 개인 그 영영달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고 예, 선생님 당당하고 예. 자랑스럽게 나아갑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놈들이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시는 그런 건데, 고문당해가지고 의식 잃잖아요. 의식 잃었다가 정신 나죠. 정신 나면 톤부터 봐요. 톤 왜? 인주가 묻었나 안 받나. 까불어친 다음에 놈들이 백지에 도장 줌을 찍어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면 안 묻었으면 연 먹어라. 너희들 암만 그래도 내가 이겼다.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정신이 나면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 경험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난 그랬어요. 그럼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분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분단은 물론 미국이라는 그 제국주의가 이 땅을 미군 기지화 시키고 또 분단시킴을 해가지고 무기장사하고 하는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을 분단을 시켰는데, 그러므로 해가지고 남부 조국이 만들어지고 북부 조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남부 조국의 체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나는 북부 조국의 체제를 더 존중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전향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제 압니다. 그렇다면은 북부 조국을 선택하는 그 커다란 그 신념의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 그렇게 되면 우선 남조선은 걸레입니다. 걸레도 아주 그 더러운 너덜너덜한 거대죠. 우선 이 나라 전통이 뭡니까? 상위 임시정부? 임시정부 어디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3.1절 얘기하죠? 3.1절 전통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 이 나라 그 국기라는 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죠? 애국가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죠? 저도 해방돼 가지고 여기 그 옛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거의 애국가가 안익태가 그 외국 곡이에요. 외국 곡 민요 빌려다가 여기서 쓰다 보니까 비장조라 해가지고 안익태가 스페인 국적을 가진 안익태가 그 곡을 고쳤습니다. 그거의 고쳐서 얼마 전까지 사용료를 안익태 마누라
스페인을 보냈어요. 아인테마가 얼마 전에 여기 왔다가 기증하고 왔습니다. 그때까지 이거의 애국자예요. 또 국기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아시죠? 아무런 여긴 그 국기도 박영호가 일본 그 사신으로 갈 때 미국 놈하고 같이 배 타고 가다가 얘기가 돼가지고 사신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사신이면 뭐 국가 표시가 있어야지 않냐 해가지고 급조한 것이 그 일본 기인데 바탕은. 그래서 이 저 윤석열이가 저렇게 하는 건 뭐 당연한 거 하는 거다. 그놈으로선 그 바탕이 그놈들이니까. 이런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당합니다. 인구는 물론 지형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적인 그 인구는 요것도 적지만 당당합니다. 그리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일제와 무장을 들고 목숨 걸어서 우리 민족이 싸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에는 그 국기도 인민들의 비준을 받은 겁니다. 애국가도 인민들의 비준을 받고 전부 인민들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저는 글쎄 뭐 앞으로 내가 뭐 며칠이나 더 살는지 몇 달이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역사 발전의 법칙이 사회적인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봉건 공동체 사회에서 봉건 노예 사회에서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왔죠. 자본주의 사회 끝이 없어요. 앞서 한번 저 종로에서 석학들이 모여서 뭐 토론하는데 가보니까 자본주의 대안이 뭐냐에 대한 말들을 못하더라. 에이, 지갈따위 학자야. 왜 대안이? 자본주의 대안은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다음에 오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학술적 토론이 되겠는데 생산수단을 개인 사적 소유 조건 생산수단이 개인 사적 소유인 조건하에서 절대로 평등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등, 평화 이런 것은 생산수단이 사적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적 소유인 조건에서는 절대 평등이나 평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제 분배 방식이 다르겠지만 분배도 봐요. 자본가가 개인이 여기 뭐 사회보장제도 만드는 거 개인이 내는 거지 전체 인민들이 주는 거 인민의 거가 아니잖아요. 말이 두서없이 나갔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생산수단이 개인 사유수단이 되면은 평등과 평화, 네. 자주 이런 것은 결코 찾을 수 없다. 그 말씀. 그래서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럼 그건 선생님 막스 저 이론뿐만 아니라 예, 사실이 그렇게. 막스 이론까지 가지 마십시오. 네. 저 선생님 그 남쪽에서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핵화, 북조선 비핵화를 남쪽에서는 주장하는데 지금 북쪽에서는 비핵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를 하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북에서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지금 뭐 허리띠 졸라매고 졸라매고 핵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미국 놈들 때 시도 때도 없이 여기 발전한 신식 무기 고도를 발전하는 무기들을 갖다가 자꾸 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남이 문 앞이 아니죠. 앞마당에 와서 칼춤 추고 있어요. 그 양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 용서하겠어요? 깡패가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마누라 빨개 벗겨놓고 그 앞에서 춤추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 바꿔서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 놈들이 그렇게 광학을 계속해서 하여튼 해방되고서부터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북에서는 정말 피를 삼키면서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거죠. 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총을 만들어요?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 남조선에서 그 북에 비핵화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미국의 자기들은 쫄개라는 거.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나면 미국이 죽으면 죽고 미국이 살면 살고 미국과 같이 살겠다 하는 그런 4대 매국, 한말로 말해서 4대 매국노들의 발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방어해 주는 것은 사실은 그 북조선에 그 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지금 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무기가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상대가 덤비지를 못합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이고 물리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 북조선의 그 핵 무장으로 인해 가지고 남조선 백성들도 그 혜택을 엄청나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이 그렇게 이제 군사과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북이 뭐 매일 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굶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사람 타는 곳이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요. 북의 그런 그 강력한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그 ICBM이나 SLBM이나 ECBM 같은 게 없다면 미군이 벌써 먹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놔뒀겠어요? 힘겨우니까 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전쟁을 방어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북이 가진 거. 그리고 그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재산이요, 민족의 지혜입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많은 나라 220, 지금 8개인가 세계의 나라가 있지만은 그 인구로만 2천만, 3천만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지역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그 무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건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보배입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 다 들으려면은 뭐 서너 시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 또 받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 요즘 늘 거리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지금 올해 뭐 94, 적은 연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건 뭐 제가 힘들지 않다고 해서 안 든 거 아니겠고 힘들립니다. 힘드는 거죠. 저는 그걸 각오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거기 가는 동지들도 갔다가 이제 바람 쐬고 가서 새로운 그 보고 듣고 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여기 후배가 나와서 그동안에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올 때 내 이제 당과 약속하고 나온 것도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면 오래가 지나겠지만은 당분간 구심점이 없어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떨어져야겠다. 그래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분들도 아주 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 예, 이제 오늘 선생님의 그 발제 나는 왜 전향 공작에 넘어가지 않았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은 나는 사람으로 사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사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주조국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과 북은 어떤가? 북은 자주의 조국, 남조선은
미국의 예속된 복속된 걸레 같은 정권이다. 그런 체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쌤께 여기까지 저는 질문을 마치고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연세 저기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그러시고 혹시 여기 오신 분들께서 선생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전 세계 민중을 상대로 미제가 근 100년을 학살을 해왔고 지금도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런 미제가 조선을 놓고서 조선의 인권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북해문 안거리를 통해서 조선의 인권, 3대 세습, 그런 거에 대해서 미제가 자꾸 지금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 쓰레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사상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운어리 100년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탄생할 때부터 학살이었습니다. 그건 잘 아시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원주민이 한 20만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말 타고 엽총 들고 칼 들고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토끼머리도 다 해서 하고 쫓아다니면서 총으로 쏘아지고 칼로 잘라지고 그랬고, 그것도 부족해서 담요에다가 베스트균 묻혀가지고 그런 무서운 균 붙여서 그래서 확산한 것이 미군 노래입니다. 그리고 미군 청교도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청교도가 왔다 그러는데 거기 옮겨왔다 그러는데 거짓말이고요. 도둑놈들입니다. 범죄자들. 그게 본래부터 가지고 미군들은 미국이 생기면서부터 살인, 약탈, 방화, 파괴, 이거 그들입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불란서, 이런 제국주의 나라들은 전부 그런 약살자입니다. 인도, 그리고 그놈들은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것도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본질이에요. 인도가 본래 스웨덴도 인도에 속했었고, 인도가 5개로 분리시켜 놓고 영국들이 나갔어요. 그들이 이렇게 쫙쫙 내는 것을 힘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본성입니다. 제국주의 본성입니다. 물러갈 때는 언제나 그렇게 민족을 분열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애당초 생길 때부터 그들은 살인범, 살인, 약탈, 방화, 파괴 분자라는. 그래서 나는 내 개인 생각이 든다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자기 배때기 부르고 자기 발바닥 뜻하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그런 놈들이. 그런데 추종자들이 있지만은 대가리 밑에 안 되더라고요. 예,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맞출까요? 예, 다 같이 큰 박수로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